감사합니다. 네, 11월 증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다각도로 시장 주변 변수들을 짚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FOMC 회의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미국 증시가 FOMC 회의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예상했던 것처럼 양적 완화는 계속 유지가 됐지만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다시금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그렇죠, 예. 큰 그림에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테이퍼링을 조만간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그 시장의 반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만간이라는 게 이거 시장 컨센서스는 지금 그러니까 내년 3월로 뒤로 늦춰져 있는데 혹시라도 더 빨리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런 조만간에 대한 이런 그 시장의 생각이 조금 더 약간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약간 변동성이 있고 그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만간이라는 건 날짜 개념으로 보시기보다는 요건 개념, 환경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게 그 실물 경기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고용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조건을 다 맞춰야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다소 불안한 느낌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큰 그림에서의 컨센서스 3월 또는 그 이후에 대해서 그 특별한 바뀜이 없어야 된다,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공식적인 회의는 예를 들면은 이제 12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옐렌 그 총재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11월이든 12월이든 그 날짜가 잡히는 대로 분명히 이제 그 어떻게 시장을 어떻게 보고 경제 뷰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때 혹시 그 테이퍼링에 대한 힌트는 얻을 수 있다. 그런 거는 좀 한번 체크 포인트로 남겨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 꼭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11월의 첫 거래일이니만큼 또 11월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 그 이전에 증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하지만 단기 조정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제 비교적 큰 또 조정이 나타났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1월에는 박스권 상단에 안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참 많거든요. 센터장님께서는 11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 11월이 가지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제 그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막 그 결과치를 막 내는데 11월부터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뚝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실적인데 실적에 대한 얘기가 좀 쑥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주가 또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낼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 별로 없어졌습니다. 더더군다나 단기 급등 사실 했죠. 예,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물론 밸류에이션 보면은 아직도 쌉니다만 거기다 이제 환율 부분 좀 그러니까 하방 쪽으로 또 불안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는 주가가 아주 활발하게 올라갈 여지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렇다고 막 빠질 요인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것 또한 예를 들면은 그 우리 한국의 근본적인 경쟁력 부분에서 아직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연말 타이밍적으로 이제 11월 뒤로 갈수록 이제 연말 그 소비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 매크로 다른 유럽이든 방금 보셨던 중국 경제든 해서 또 이런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빠질 일은 만무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급등락은 없는 가운데 꾸준한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반월보다는 하반월 쪽이 좀 더 가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말로 갈수록 완만하게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전망을 해봤는데 이 전망을 뒷받침해주는 변수들을 우리가 또 알아봐야 할 텐데 지금 가장 큰 시장의 관심이 내부적으로 보자면은 환율과 외국인의 동향이거든요. 환율 지금 1,060원을 전후해서 50원대, 60원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의 그렇습니다. 매매 동향도 보더라도 급격하게 또 기조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확인하고 계세요? 환율 움직임이 그 계속 하락세라다가 1,060원, 50원에 뚝 멈춘 듯한 예. 느낌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당국의 이렇게 개입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고 등등에 대한 거를 종합하건데 환율 부분에 대해서 급락의 가능성은 좀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말로 갈수록 우리 지금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 내고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하방 압력을 계속 높이는 작용은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얼마 전에 보여왔던 급락의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환율과 외국인의 매수, 외국인의 시장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느 정도 환율 하락이 자체가 그 외국인의 매수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긍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쟁력이 어떻고 그다음에 세계 그 경기 또는 세계 그 경제가 호전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할 때 환율의 설사 하락의 가능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당장 끊긴다는 개념으로 보다는 여전히 물론 이제 워낙 많이 급등하고 외국인도 많이 매수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매수세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 기조 물론 지금은 약화됐지만 계속해서 그 기조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반면에 또 기관들의 매매 동향이 어떨지 궁금한데 펀드 환매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기관은 11월에도 좀 우리 증시로 돌아오기가 힘들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딱 이제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그래버리셔가지고 기관 이제 특히 이제 펀드 환매인데 펀드 환매의 또 핵심은 또 그 개인 분들이 개인 투자자고 개인 고객인데 사실 이제 그래프를 한번 참고로 보시면은 거의 정확합니다. 이게 주가 지수 이게 올라가는 거하고 그 수탁고죠. 이게 펀드의 수탁고의 모양이 이제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근 끝까지 견주어 보건데 주가가 역시 아니야 다를까 올라가니까 환매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했는데 문제는 지금 어느 수준까지 그러면 환매가 일어나고 빠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예를 들면은 2011년도 초가 60조 정도, 61조 정도의 수탁고를 보였습니다. 이 지금 한 3조에서 4조 사이 정도 남겨놓은 수준입니다. 이 수준이면 그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환매의 속도는 계속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좀 그러니까 물론 당장은 뭐 계속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시에는 어느 정도 환매가 마무리되고 플러스로 어느 정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반대로 주가가 빠지면은 또 많이들 환매를 하셨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환매, 그러니까 역환매죠. 그러니까 그 가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지금 시점은 뭐 오르든 떨어지든 조금 길게 보시면은 그 양방향적으로 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11월에 중요한 변수 앞서서 중국 전문가와 함께 잠깐 알아봤는데 중국의 삼중 전해입니다. 삼중 전해와 관련해서는 투자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자라고 앞서서는 들어봤는데요. 센터장님께서는 특히나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효율성 그다음에 그 자율성이라는 그 좀 캐치프레이즈죠. 그 아래 개혁을 지금 하겠다는 건데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개혁의 이유가 뭡니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꾸준히 나타내서 길게 봤을 때 사실 미국보다 앞서거나 미국의 필적한 경제 규모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느냐는가 판단의 근거가 될 텐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개혁이 강화되면 성장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없다. 이게 반비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적정한 개혁, 적정한 성장라는 이런 그러니까 따뜻한 구조가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게 지금 삼중 그 전대 회의에서 한번 좀 그걸 포인트로 잡아볼 가능성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과제로 그럼 어떤 방향으로 중국 정부가 끌고 갈 것인가라는 내용인데. 이제 첫 번째 과제가 금융시장 자율화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금융시장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의아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금융시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사례로 보나 그 반대로 이제 선진국인 유럽,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를 볼 때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은 그 경제 성장, 꾸준한 성장, 그다음에 성장 규모를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자율화라는 부분을 시작으로 그 각가지 개혁과 그다음에 효율성과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전히 이제 이런 쭉 그 방향의 마지막은 그 도시화 부분입니다. 도시화 부분 여전히 그 수출 경제에서 내수 경제로 그다음에 투자 경제에서 소비 경제로 바꾸는 핵심적인 캐치프레이즈에서 도시화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과연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의문의 가능성도 있고 뭐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서서히 정리를 해봐야 할 텐데 앞서서 많은 포인트 짚어주시면서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이다라고 짚어주셨어요. 이 부분이 얼마나 호재로 작용할지 그리고 수혜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11월의 전반적인 포트 전략과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뭐 숫자로 말씀드리면 3.9%의 증가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미 그 소비 연합회에서 이제 수치를 이렇게 전망치를 내는데요. 그래서 연말 소비 시즌에 이게 600억 달러 이상의 그 증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뭐 기록적인 숫자입니다. 거기다가 10월 달에 소비 그 증가폭이 뭐 3.3%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네.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연말 시즌이 좋아지면은 그 주식도 같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좀 좋아지, 미국 시장 좋아지, 한국 시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로 갈수록 또는 11월 뒤로 갈수록 나쁘지 않다. 주가지수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경기 관련주들은 네. 조금 빨리 달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타이밍은 좀 봐가시면서 매매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전히 그 뭐 국내 경기도 따뜻한 면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측면에서 금융주도 관심을 한번 두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IT는 직접적으로 미국 경기와 관련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T는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전략까지 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SK증권의 김성우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